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김찬영, 문태욱, 진승, 천정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때 목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설명, 주차별 진행 과정, 그리고 작동 영상 및 매뉴얼을 참여하는 느낀 점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점 파악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판 운반 중 손을 다치는 모습으로 영상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오버했는데? 네, 저희가 일단 작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외부 철판 자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장의 철판이 들어오게 되고 또 철판이 무겁기 때문에 최소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철판을 운반 시에 저렇게 아까처럼 손이 끼이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럭에서 내린 뒤 케이블까지 옮기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철판용 대차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일단 금속판을 한 번에 여러 장씩 옮길 수 있으며 반복 작업을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높이 조절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고 안전사고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완성 예시본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림입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제 내용으로는 볼캐스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철판의 전 방향 회전을 가능하고자 하였고 바닷가의 알차리 작아 무거운 철판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철판을 들지 않고 그저 밀기만으로 방향 조절이나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 하며 안전사고를 줄이고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다른 과제 내용으로는 철판용 가이드입니다. 이동 중 대차에 올려놓은 철판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이 이탈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압 자키를 설치하여 대차의 높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료를 이런 식으로 잡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저희 사비로 낸 게 있긴 합니다.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1주차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대차를 하고자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다른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회의를 통하여 이런 폴리텍 마스코트인 폴리를 3D 형태로 전시용 조형물을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이러한 폴리 도면을 직접 손으로 스케치를 진행하였고 형상과 크기 그리고 재료 선정, 방법 등을 구상하여 폴리 조형물 기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3주차에는 외부 가공 업체를 조사하여 그리고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능한 도면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제 4주차에는 70실에 철판 등 무거운 자재가 입고되어 운반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겪어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런 캐릭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계획했었지만 프로젝트를 변경하여 더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판용 대차라는 아이디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4주차에는 이러한 대차의 목적 그리고 기능, 구조, 설계 및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제품을 선정하였고 철판 타공 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5주차와 6주차에는 프로젝트 제작 순서를 구체화하였고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도면 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8주차에는 자재가 도착하고 나서 자재를 검토하였고 그 다음에 온후, 상단 및 하단 프레임에 자동화 사용하는 사각 파이프를 치수를 측정 그리고 타공 절단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중 변경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구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경미랑 각도와 절단 등 가공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가공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으며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작이 쉬운 상하리 패트 구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주차에는 대차의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각 파이프 절단 작업을 통하여 각 부품의 규격에 맞춰서 재단을 하였고 사각 파이프 바퀴 연결 부분을 CO2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9주차에는 프레임을 고정하기 위한 볼트 연결부와 사각 파이프를 타공하였고 이제 10주차에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마감 품질을 높였고 그리고 도장을 준비하였습니다. 11주차에는 볼캐스터 설치하기 전에 먼저 철판을 도색하였으며 양면에 2번 도색을 하였습니다.
볼캐스터 지지대를 볼캐스터 설치 위치 하단에 CO2로 용접하였고 유압자키 지지대를 하단 프레임 중앙에 CO2로 용접하였습니다. 철 구조물, 프레임, 파이프 등에 적합한 파기 때문에 CO2 용접으로 진행하였고 상대적으로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더 간편해가지고 CO2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중 변경사항 두 번째인데 이게 저희가 사용한 철판 자체가 1T를 주문했다 보니 무게가 위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너무 쉽게 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보강하고자 볼캐스터 설치 부분 하단에 사각 파이프를 용접하여 전부 다 보강하였습니다. 13주차에는 나무 합판을 톱으로 잘라가지고 합판을 이용해 목재로 만들어진 철판용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15주차에는 유압자키 하중을 지지해줄 바퀴를 지지대 중앙에 설치하였고 상단 프레임에 25A 방관 파이프를 직각으로 잡고 용접하였습니다. 하단 프레임에도 똑같이 32A로 용접하였고 철판을 상단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해 모서리를 용접하였습니다. 이때 용접은 틱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5주차에는 임팩트 드릴을 이용하여서 철판 피스로 볼캐스터를 설치하였고 설치한 잡기가 수평이 맞게 상승하는지 볼캐스터가 철판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프로젝트 동영상 세 번째인데 유압자키를 지탱하는 하단 사각 파이프에 하중이 가해져 휘어질 수 있으므로 가운데 중앙에 바퀴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 이게 하중이 가해져가지고 눌러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6주차에는 베이차 전체를 검정색 락카로 이용하여 도색하였고 도색 진행 후 미도색된 부분에 따로 부분적으로 도색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작기 작동 기구인 알루미늄 환봉 등과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위하여 거치대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작동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이게 트럭에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작기를 높이를 조절하여 트럭의 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철판용 대차의 사용자 매뉴얼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명은 철판용 대차로 제작사는 하이드로포스, 제작 일자는 2025년 6월. 제품의 개요는 철판용 대차는 철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운반 장비입니다. 트럭에서 철판을 내린 후 대차에 올리고 테이블까지 이동시킨 후 볼캐스터를 이용하여 테이블로 미끄러뜨려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부품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이 철판이 대차 위에서 자유롭게 굴러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구소형 바퀴인 볼캐스터, 대차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형 캐스터 바퀴로 브레이크 기능이 존재하여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가능하게 하는 바퀴, 브레이크 바퀴, 그리고 대차의 높이를 테이블 높이와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 유압자키, 대차를 이용하여 철판 운반 시 철판이 대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 장치인 철판 가이드. 사양은 다음과 같이 가로 1m, 세로 2m, 그리고 높이는 약 80cm입니다. 최대 적재하중 500kg이므로 현재 바퀴 한 개당 100kg, 볼캐스트 한 개당은 하중 70개, 70kg짜리 50개, 그리고 유압자키는 6톤까지 버티나 바퀴가 안 움직이게 되면 별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 하중 500kg으로 잡게 되었고 적재 가능 철판 수량은 6T 3개, 6T짜리 4개, 그리고 9T짜리 3개로 이내로 잡고는 있는데 이게 별적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밀 때 볼캐스트를 이용해 밀려야 되는데 별적으로 힘이 저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6T 2개 그리고 9T 하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건 적재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트럭을 도착하면 준비하였고 그리고 위 방향으로 설치된 가이드 아래 방향을 바꾸어 철판을 적재하고 그 다음에 대차를 옮길 위치로 이동시킨 후 높이 조절을 통해 테이블에 맞추고 그 다음에 철판을 밀어서 테이블에 올리게 되는 작업을 사용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압자키는 한 단계까지 상승시를 원하며 두 단 상승 시 무게를 버티지 못하여 파손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압자키 릴리스 밸브를 열어 압을 제거할 때 서서히 열어야 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2바퀴 이상 돌리면 안 됩니다. 만약 2바퀴 이상 돌릴 시 릴리스 밸브 내의 볼과 작동류가 나오게 됩니다. 작업 시 최대 하중 및 적재 철판수에 초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이드가 있어 경사가 있는 장소에 사용 가능하나 과한 경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철판을 대차에 옮길 때, 테이블로 옮길 때 브레이크를 걸어 대차를 고정시킨 뒤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퀴의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정할 경우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이 아닌 발로 작동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관 및 관리 방법입니다.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하여 핸들 사용 후 대차에 설치된 거치대에 보관하여 유압자키의 작동 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볼캐스트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압자키 교체 시 내부의 작동률을 모두 버린 후 새 걸로 교체해야 합니다. 내부의 작동률을 넘치지 않게 보충해야 합니다. 유압자키의 경우 영하의 온도에서 보관 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타면을 느낀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장이 되고 처음에는 조원들과의 소통이나 작업 분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조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조원들의 각자의 역할을 다 해준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찬현 학생의 경우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화를 통해 조원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태구 학생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값진 배움을 얻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진승 학생의 경우 다양한 생각을 모아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협력과 성장성을 배움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손정민 학생의 경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철판 이동의 원활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배움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고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